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전기차 공장 신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울산에 들어서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아이오닉 5의 미국 현지 가격은 1,000만 원가량 비싸집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당초 내년에 착공하려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미국 현지 공장을 빨리 짓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력 전기차종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국내에 신설되는 전기차 공장입니다. 최근 현대차 노사는 29년 만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신규 채용에 합의했습니다. 부지도 울산 공장 내 주행 시험장 28만 제곱미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국내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을 줄곧 요구해온 노조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미국 전기차 공장 조기 착공과 관련해 사측의 공식 발표가 없었고 노조 측에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항의 지난달 물동량이 1,865만 톤을 기록해 201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항의 물동량은 액체 화물은 원유와 석유 정제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1,541만 톤을 기록했고 일반 화물은 324만 톤, 컨테이너 화물은 3만 3천 TEU가 처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 실적입니다. 이같이 울산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임시기항 선박 유치 확대와 신규 수입 화물 유치,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2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차세대 2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41억 원이 투입돼 2025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2차전지 센터는 안전성 평가센터와 제조 성능평가실, 고도 분석실 등이 구축되고 혁신기관을 활용한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현대차가 신설하는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과 2차전지 센터를 통해 울산이 2차전지 분야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는 경기 유치 전에 뛰어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전향적으로 경기 유치를 검토했지만 예산 부담과 두 달간 문수경기장 웨딩시설의 상행위 금지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그리고 4강 이상 대회 유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관련 예산을 지역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활성화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여자축구부에서 맹활약 중인 천가람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축구 A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천가람 선수는 코스타리카 여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저돌적인 돌파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천 메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3일 자메이카와의 A매치를 앞두고 25명의 소집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천가람을 비롯해 정효진과 김윤지, 김성미 등 울산과학대학교 출신만 8명이 포함됐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한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대한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금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합니다. 사업지구는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79번지 일원 23만 6천여 제곱미터이며 1,52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대행 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조합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내용을 겪어오다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지방선거 이후 첫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의 맑은물 확보 용역 예산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교육청의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은 난항이 우려됩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제2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연간 회기 계획이 없었지만 민선 8기 울산시의 첫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열리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79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계획 용역과 맑은물 확보 방안 용역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삼아 위대한 울산을 새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와 구미 간 불화로 운문댐 수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15억 원 규모의 맑은물 확보 용역 예산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기존 댐의 퇴적물 준설 및 텃박이 공사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추경 예산으로 3,8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과 울산 학생교육원 제주 분원 매입비 등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선호도가 높은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숙박 공간을 구축하여 시의회는 제주 분원 매입 예산 191억 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2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해야 하고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은 31일까지 각 상임위별 심의와 9월 1일 예결특위의 개수 조정을 거친 뒤 9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3D 프린팅 벤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인 메탈3D가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대형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프리챔버 양산에 들어갑니다. 프리챔버는 선박 엔진의 주 연소실 상단의 작은 연소실로 그동안 독일에서 전량 수입됐으며 현대중공업과 메탈3D가 4년간 공동 개발을 진행해서 덴마크 승인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탈3D는 현대중공업과 연간 20억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조선업계는 수입에 따른 수급 불안정 해소와 납품 기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4개사가 인력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며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통해 300여 명의 핵심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6월 말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분기 대비 84명 감소했지만 이 중 현대중공업만 유일하게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뿐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며 공정위 제소가 이루어지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등 중요 범죄 신고와 교통량 증가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과 귀금속점 등은 물론 주택가 밀집 지역과 편의점, 무인 점포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와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한 수입 통관을 지원합니다. 세관은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추석 명절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특별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도 수출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하고 수출업체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세 환급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가 많이 올라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올해 3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추석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서민들의 장보기 사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오일장. 과일 가게에는 사과와 배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생선 가게에는 조기가, 나물 가게에는 고사리 등이 보입니다. 모두 곧 있을 추석 차례상에 필요한 성수품입니다. 가격조사 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9.7% 올라 30만 원대를 넘어섰고 대형마트도 6.4% 올라 4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차례상 비용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대 25% 가까이 올랐고 지난해도 재작년보다 소폭 상승해 물가 고공행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배 없어야 그보다 많이 들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들어요. 특히 채소류는 최근 기록적 폭우와 기상 악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호박의 경우 전통시장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1,000원에서 올해 3,000원까지 올라 무려 3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 등은 가격이 하락해 햅쌀과 쌀이 주재료인 떡의 가격은 내렸으나 원재료값 상승으로 밀가루, 두부 등 가공식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과일을 써야 되지, 떡 써야 되지, 고기 써야 되지, 많이 들어가지, 나물거리 해야지. 아무만 안 쓴다 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5%가량 저렴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어디서 장을 보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울주군은 오는 29일 오전 9시 55분부터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 울주군의 우수 농특산물인 울주배와 봉계 황후 햅쌀, 청년 창업농 가공품인 꿀과 요거트를 판매합니다. 방송은 울주군청의 잔디광장에서 3부작으로 진행되며 방송 중에 구매할 경우 시중 가격 대비 15% 상당의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대상은 남구 신정시장과 울주 언양시장 등 울주 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의 특집 다큐인 학교 사람들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54회 지역 채널 특집 분야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JCN의 학교 사람들은 MZ세대 교사들의 이야기와 학교의 안전과 청결을 지키는 교사 등 학교의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다룬 휴머니즘 다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4회 케이블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는 11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작품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사업 연계 파트너스 발굴 사업이 울주군의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열풍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사를 모집해 연계 마케팅을 벌이고 지역 소비 유도와 체류형 관광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공중 화장실 구축과 울주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매 추진 등 2건이 우수 혁신 사례로 울주 문화배달과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을 위한 돌봄 물품 택배 서비스 등 2건이 장려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원과 정책 보좌관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민선 8기 울산시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시와 시의회는 인구 감소 위기 대응과 은퇴자의 울산 정착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울산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종 현안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